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박만신입니다. 네, 오늘 여쭤볼 거는 네. 이재명 씨랑 조국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씨랑 조국 씨랑 왜 웃으세요? 지겨워서. 지겹지만 또 저희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거고 또 선생님이 일단 개인 사견을 빼고 정말 이제 신적으로만 보시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 씨랑 조국 씨랑 이제 두 손을 잡을 것인가 요게 궁금해요. 특히 조국 씨가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 10석 이상 12석을 갖고 있잖아요 조국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당은 안 하되 뭐 정책 같은 거만 할 때만 손을 잡을 것인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참 지금 조국 씨가 고생이 많겠다. 조국 씨가요? 응, 조국님이.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은 본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이 압력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계속 내가 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내밀고 있어 보여요.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 조국 님과의 합당이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나의 이런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는 순간 그 훗날에 일어날 일이 본인 눈에 지금 다 보여. 조국 씨가 보기에도? 오. 내가 합당을 하는 순간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수가 벌써 읽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을 지금 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내 합당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년 6년 내 합당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 선생님은 솔직히 합당을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선생님 저번에 촬영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면 안 되지. 근데 합당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합당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합당 시기가 한 2025년, 26년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조국도 그러면 민주당에서 급부상할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 대권 주자는 이재명, 조국. 이재명. 그럼 조국 씨는 이재명님이 네. 정말 좀 이렇게 큰일 당하지 않고 큰 화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님이 대권 주자로 가실 것 같아요. 조국님보다는. 조국님은 아직 조국님이 내년에 괜찮은데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없잖아. 없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남았지. 3년 뒤를 지금 3년 뒤를 보자라는 거잖아. 그쵸. 3년 뒤를 봤을 때 이재명 님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럼 조국 씨는 어떻게 대통령?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니까. 정말 조국님은 근데 조국님은 합당을 안 하면 대권은 조금 힘들 것 같아. 합당을 해야지만 그래도 대권 후보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 의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정치 색깔을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의 소수지만 나의 지지층들과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 의원들과 정말 지금 이 색깔을 너무 잘 지켰으면 좋겠어. 난 진짜 모르거든. 조국님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 이재명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나는 몰라. 정치 쪽으로 잘 몰라. 그런데 그냥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무당으로서 이 만년필을 들고 이 종이에 이자들의 이름을 적었을 때 합치지 않고 네 갈 길 그냥 가라라는 소리가 나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합치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본인 갈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이 둘 사주를 보자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될지 말지는 솔직히 모른다, 사람 일.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네이버상에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생일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정확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이재명 씨는. 옛날 그냥 내가 언론에 비춰지는 이재명님을 바라보고 앞날을 봤을 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11월달, 12월달 아직 남았어요. 지금 내가 국회의원 선거가 확정이 됐고 당선이 되셨고, 어찌됐든 이 자리가 민주당 자리가 더욱 민주당 석이 더 많아졌다 하더라도 11월 11월 달마다 이 사람은 항상 해년 말마다 이 사람은 하반기 때마다 항상 뭔가 구설 입설은 달고 살아. 이 사람은 항상 이 해운년이 넘어갈 때마다 이 사람은 누누이 그랬어. 항상 섣달 열흘을 조심하라 해야 된다는 사주가 나오거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달에 조금 운이 하반기로 낮춰지는 건 있으나 앞으로 3년 세월 10년 세월 바라봤을 때 한 번 더 대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는데, 따로 이제 조국님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성이라고는 하나, 이 성은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싸울 수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까지 내가 있던 사람들 다 버리지 말고 합당보다는 나 혼자만의 이런 외기를 조금 개척을 했으면 나도 한 번은 웃는 날이 있다. 마음 편하게 한 번은 웃는 날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합당은 할 것이고 선생님이 원치는 않겠지만 합당을 해도 대권 후보로는 이재명 씨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조국 씨 그럼 사주에 뭐 대통령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8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당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사주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조국님이 지금 막 유명한 분이 아니야.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점을 보러 왔다면 난 이 사람한테 딱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분은 실상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야.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 정치인들을 많이 봤는데 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전에 공을 많이 들이든 많이 조상 내후에 많이 빌고 살아라는 사주팔자야. 품은 뜻은 크나 그 뜻대로 펼치기가 가다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많이 막히는 수준이야. 그 말은 즉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이 항상 미미해. 그때도 이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네. 그래? 어쨌든 선생님이 뭐 다르게 말한 거 아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조국 씨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느껴지신 거죠? 이상하게 이분을 보면 항상 슬퍼. 이상하게 뭔가 가슴에 언저리에 뭐가 항상 매여 있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내가 개인 시민의식으로 국민의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인지 아니면 내가 직업병으로 바라보는 시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볼 때마다 이 한켠이 조금 매여와. 그런데 그냥 일반인으로 내가 점사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빌고 사세요. 부처님 전에 많이 공덕을 올리고 살으시던지, 아니면 진짜 우리 무속이라고 해서 다 욕이 아니잖아. 조상 내후들 많이 조금 바라보고 살아주십시오라는 소리가 나와. 항상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이 미미해. 끝이 없어. 이 사람은 머리 있는데 꼬리가 없다라고 들어봤잖아. 이 조국님이 그래요. 그래서 대권을 바라봤을 때 뭐 3년 뒤뿐만 아니라 뭐 8년 뒤에 뭐 이런 기회가 있냐.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까지, 그 기회의 선상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수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꺾이는 현상이 항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대권 후보로 주자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는 내가 조금 어려워.
솔직히 없다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많이 힘이 든다. 그 어느 대권 후보들보다 그 대권 후보들이 다 힘이 들겠지만 이 조국님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이상으로 더 힘이 든다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